예. 그럼 뭐 출발할게요. 그런데 자, 오늘이 여러분이 보다시피 써있는 건 이제 라이브 베이직 잉글리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름은요, 이게 사실은 이제 생기초 영어였죠. 생기초 영어 딱 이렇게 했더니 많은 이제 학생들이 약간 불만을 갖더라고요. 선생님, 뭔지 모르지만 책을 들고 다니기가 쪽팔려요. 생기초 딱 이러니까 어디 이렇게 좀 과시하기가 좀 애매모호해서 좀 그렇다라고 얘기하더라고. 근데 이제 이 용어 때문에요, 조금 저희가 있었어. 어떤 애들은 굉장히 좋아해. 선생님, 저 정말 영어가 애자예요. 그래서 이게 있어가지고 너무 좋아요 하는 애가 있고, 또 어떤 애들은 그래도 선생님 제가 그래도 몇 학년인데 어떻게 또 이런 거랍니까? 그 좀 나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좀 들고 다니기가 좀 애매모호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살짝 이제 바꿨죠. 영문으로 베이직 잉글리시. 근데 생자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생자가 이제 그 생자 이렇게 하다가 우리 제자가 선생님 이거를 이렇게 뭐 완전히 살아있는 생에서 라이브 이렇게 바꾸는 거 어때요? 막 그래서 그 의견 괜찮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애들이 들고 다니기에는 들 쪽팔리다. 책 들고 다니고 안 들고 다니니까 뭐가 중요해? 여기 있는 내용이 얼마만큼 들어오냐가 중요하고, 생기초 영어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정말 이거 A부터 가르치나 보다. A, B, C, D. 택도 없는 소리고요. 그 기존에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영어를 갖다가 30년 이상 퇴보시킨 4대 브랜드가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안 걸리는 사람들은 없을 거야. 그죠? 내가 왜 이 브랜드를 얘기하죠? 아무런 논리력 생각도 안 하고 그저 뭐를 했다는 겁니까? 손목 근력 강화 운동을 했던 거죠. 여기 이제 시험 있으면 이거 막 풀어서 하고 엄마한테 안 혼나려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뭐 있죠? 딱 모닝콜 오지 않나? 아침에? 아침에 일어나서 일어났니? 그래서 하이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고 잠깐 얘기해서 뭐 이렇게 끝나고 뭐 그러지 않았나? 여러분 안 그랬어요? 너네 버림받았니? 이게 하나도 안 해봤니? 그런 거? 다 보통 하는데, 저는 제가 이제 어린 학생들 가끔 이게 어린 학생들 보통 부모님들 오시면은 제가 그 얘기를 해요. 웬만하면 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이제 영어 캠프 이런 거 있죠. 외국인 하는 거 이것도 하지 마시라고 얘기를 해요. 이유가 다 있어요. 저도 제가 영어를 가르치는데 제 애들, 우리 자식도 안 해요, 그걸. 저는 오로지 뭐를 시켰죠? 국어, 그 다음에 책 읽기, 이것만 시켰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초딩, 중딩 때 성적, 초딩 때 성적, 중딩 때 성적 진짜 하나도 같지 않거든요. 전혀 신경 안 씁니다. 그거 솔직히 말해서 벼락치기로 하면 조금 열심히 하면요 금방 올라가요. 그거 갖고 이제 뭐 자기는 잘한다, 뭐한다, 뭐 이런 착각들 하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니까. 물론 영어에서 이제 많이 무너지는 게 중학교 때 많이 무너집니다. 중학교 때 많이 무너지는 이유가 초등학교 때 보통 선행을 해요. 선행을 하다 보니까 중학교 1학년 교과서를 보면 졸라리 만만하다 보니까 이렇게 헬렐레거려. 그래서 이제 대충 해도 좀 성적이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좀 공부 좀 해봐야겠다. 하여튼 어디든지 제일 무서운 학년이요? 무슨 학년이죠? 외계인도 가장 두려워해서 지구 침공을 안 한대죠. 그게 중2죠. 중2가 제일 안 하고, 그 다음에 고2. 고2도 정말 안 해요. 모의고사 오답률을 보면 고2 새끼들이 다 찍어. 정말 안 해. 나와요, 그게. 근데 중2가 좀 뇌가 없어, 애들이. 안 해. 안 하다가 이제 중3 돼가지고 좀 하려다 보면, 이상한 용어들이 막 나오는 거야. 문장이 좀 막 길어져. 왜 이거 두 줄, 세 줄 가냐? 막 이러면서 이상한 용어들이 나오는 거야. 뭐 이제 간단한 예로 이제 뭐 관계대명사를 많이 들어봤겠지만 뭐 관계부사, 뭐 유사관계대명사, 이상한 용어들, 이거 뭐지? 에이씨 몰라. 고등학교 올라가서 열심히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갑니다. 아마 여러분들 비슷한 과정을 겪었을걸요? 문법적 용어 때문에 굉장히 혼동을 느낀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그래요. 투부정사. 그럼 상담소가 그러죠. 명사적용법, 부사적용법, 뭐 형용사적용법. 명사적용법은 주어 역할, 보호 역할, 목적어 역할,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형용사적용법은 한정용법, 서술용법. 저도 다 알아요. 부사적용법, 원목이 조율감, 원인, 목적, 이유, 조건, 결과, 감정의 판단.
이투 진주어 가주어부터 독립부정사. 선생님 머리 다 있어요. 절대로 내가 그걸 안 가르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지금 저희 대학원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어 선생님이 되려는 그게 이제 우리 학원 이름이기도 해요. 이게 여러분들이 했을 때 왜 TOT지? 저 의문스럽지 않아? 그렇지. 너희들은 의문이 없지. 의문스럽지. 이름 좀 어렵다. 막 그런 생각하면서 왜 이상하다. 좀 그러지 않았었어요? 딱 우리 학원 이름 들었을 때 되게 있어 보인다고 생각했니? 야, 너희들이 다니는 학원이야. 그 관심이 되고 티오스라는 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게 약자예요. Teaching of English Institute as an English Teacher 이거 약자거든. 그러니까 영어를 가르치려는 사람들을 배우려는 일종의 말하면 이제 대학교에서는 태솔이나 이런 과정이에요. 영어를 가르치는 그런 과정들인데 거기서 이제 다 누구냐면 지금 여러분들 동네 학원이거나 이런 데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조금 더 나은 그걸 배우고 싶다고 그래서 오는데 거기 제가 강의를 해줘요. 그러니까 영어 선생님들한테 제가 강의를 하는데 정말 그딴 식의 강의는 해주지 마라. 가정법, if, 죽는다. 내가 그런 얘기예요. 너희들이 정말 나쁜 인간들이다. 왜? 너희들도 이해를 못하면서 어떻게 애들한테 그걸 암기하라고 시키냐. 그걸 배웠던 이유들이 따로 있다고요. 여러분이 배우시는 문법이나 어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냥 to 플러스 해가지고 R하니까 투부정사. 이걸 과연 왜 썼겠느냐. 5형식, 1, 2, 3, 4, 5형식. 모르는 애 하나 없습니다. SV, SVC, SVO.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근데 정작 제가 물어봅니다. 왜 배우지? 그리고 왜 5형식 5가지밖에 없지? 그러면 몰라요. 세 번째, 내가 막 물어봅니다. This is a cat. 이거는 고양이야. 의문문으로 바꿔봐. Is this a cat? 이렇게 바꿉니다. 좋아. 그러면 너는 사과를 먹니? You eat an apple을 의문문으로 바꿔봐. 그러면 다 바꿉니다. 저학년들이 어떻게 바꿔요? Do you eat an apple? 맞아요. 근데 내가 물어봅니다. 왜 두지? 라고 하면 에이 주어가 2인칭이잖아요. 그 3인칭이면 does요. 1인칭이면 do요. 과거면 did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랑 똑같아? 선생님, 얘들아 철수 나이가 몇 살이야? 여기 나이랑 같아요. 여기 나이 몇 살이야? 철수 나이랑 같아요. 이 얘기랑 똑같은 거야. 바스가 뭐니? 팬티요. 팬티가 뭐야? 바스요. 나는 팬티의 기능을 알고 싶은 거야. 왜 do, these, thus를 왜 썼냐 이거야. 한 새끼도 얘기 못합니다. 그렇게 다 기능으로 배웠어. 그러니 도치구문을 이해를 못하고 왜 선생님 도치를 하는데 did를 따라가는 거고 왜 이렇죠? 이유를 모르는 거야. 사실은 중학교 때 그 영어가 탄탄하시면요. 고등학교 영어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영어가 틀립니까? 틀은 똑같은 거예요. 단지 거기서 쓰이는 표현법이거나 어휘구나 수식어구가 조금 더 발달됐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틀이 만들어지지 않는 입장에서 그냥 노가다 학습법으로 단어 외우면 되지. 제일 미친 새끼들이 그럽니다. 단어 외우면 되잖아요. 그 이 말이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 놈들이 있어요. 선생님, 미국 영어 쓰잖아요. 그치? 그 미국 그지는요. 미국 그지도 영어 쓰잖아요. 그렇지? 야, 그럼 걔 토플 만점 받겠네요? 그럼 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동생 초딩이지? 예. 걔 한글 알지? 예. 야, 그럼 수학능력 시험에 국어 영역 만점 받겠다. 이런 미친놈들을 만나. 무슨 개념인지도 몰라. 잘못된 틀을 완전히 바꿔주려는 게 베이직 잉글리시입니다. 제가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과정들을 다 이 책에다가 넣어놓은 거야. 책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책을 한번 보시게 되면 그 내용들을 쭉 보시게 되면 한글로 써진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121 선생님이 전부 다 독수리 타법으로, 그렇죠? 난 이렇게 막 못 쳐. 독수리 타법으로 하나 다 친 거야. 정말 내 새끼야 이거. 내 애정이 바친 거야. 내가 만들어 놓고도 정말 잘 만들었어. 응?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절대로 거기는 한글을 안 읽어. 너희들은 그런 열의와 성의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그거 안 읽더라도 좋아. 여기에 강의만 열심히 좀 들어주시면 좋은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제 영어의 모든 시작은 이거부터 출발이고요. 기초부터 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접근 방법에 대해서 쉽게 접근을 해서 이것이 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왜 많은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으며 왜 배워야 되는지, 다시 말하면 how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why를 가르칠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 배웠느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들어보시게 되면요, 또 인강되는 학생도 마찬가지고 이거 예상외인데 하는 반응이 정말 많았어요. 왜 부정관사 정관사 더, 이걸 왜 써야 되는가, 왜 나누는가 아세요? 그 두 가지로 상당한 문제가 풀린다는 것도 몰라요. 사실은 여러분이 다 듣고 있고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쓰는지는 몰라요. 정말로 왜 5형식 모르는 사람 없는데 궁금증 없었습니까? 왜 꼭 5가지 형식일까? 실제로는 우리나라 영문학계에서는 8형식까지 있죠. 원래 영국식의 영어에서는 143형식까지 있고요. 모르는 거예요. 그럼 누구 잘못이냐? 여러분 잘못이 아니야. 가르친 인간들의 잘못이야. 내가 당한 거야, 내가. 그 경험들이 내가 있어서. 오케이?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을 가르친다는 생각 대신에 치료한다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약물 치료로 가는 거야, 지금? 오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수술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잘 따라와. 알았니? 잘 따라오시면 여지껏 궁금하셨거나 잘 안 되셨던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잡아갈 건데요. 아마 대부분 영어를 출발하실 때 여러분들 많이 출발하시는 게 1, 2, 3, 4, 5형식이라는 이런 걸로 많이 출발했어요. 선생님도 그랬었습니다. 선생님도. 그러나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거였는지, 그걸 가르치기 전에 반드시 3가지를 먼저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중요하게 배웠던 것들을 알면서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죠? 그 정말 근본적인 게 바로 초딩 때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을걸요? I, my, me, my. 이 얘기 나오면 애들 미소가 든다? 안 온 거야. You, your, you, yours.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근데 왜 배웠니? 그러면, 외우라고 그랬었어요. 그냥 알고 있으라고 그랬었어요. 그럼 또 물어봅니다. begin, began, begun. 뭐지? 불규칙 동사. sing, sang, song. 다 들어봤던 거예요. 왜 배우지? 그냥 외우래서요. 어마어마하게 거기서 출제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다는 걸 몰라요. 정말 그 기본적인 것부터. 이걸 다 바꾸는 겁니다. 오케이? 기존의 강의에서는요, 제가 PPT를 안 했었어요. 손으로 글로 썼었는데, 제가 보니까 조금 더 명확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PPT를 좀 이용해야겠다. 이번부터는 제가 PPT를 이용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잘 보실 수 있어요. 오케이? 예. 그럼 이제 본격적인 강의부터 들어갈 텐데요. 제일 먼저 이거부터 가셔야 됩니다. 탑 제목을 보면 영어의 생명은 고정된 자리다. 이렇게 썼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제 영어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영어를 가르치다 보니까 뭘 느끼게 되냐면, 우리 참 그 세종형 있지 않습니까? 세종대왕형이 정말 새끈한 언어를 만드셨다는 걸 확실히 느껴요, 제가. 정말 우리나라 언어가, 이 한글이 대단히 우수한 언어구나. 그걸 놓고 비교할 때 영어를 보니까 굉장히 그 등급이 하야. 좀 하칠이야. 대단히 쉬운 거예요. 그런데 고등 언어를 배웠던 우리가 하등한 언어를 배우다 보니까 좀 혼동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우리나라 언어가 굉장히 뛰어난 언어입니다. 그 이유부터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돼요. 여기 말 그대로 영어의 생명은 고정된 자리다. 여기가 함축한 게 많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우리나라 말에 고정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고정됐기 때문에 그 자리 논리만 제대로 갖고 있으면요, 아무리 어려워지고 복잡한 단어들이 나와도 단어 뜻만 알고 계시면 구조는 다 보입니다. 그게 3줄, 4줄, 5줄이거든. 여러분들이 나중에 입시 영어 또 토플 토익을 보시게 되면 오히려 지금 입시 영어 입시 영어에 나오는 빈칸 추론 같은 경우에는요, 토플 토익 잽이 안 돼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용 자체가. 오케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했었을 때 흡연, 스모킹,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중학교 때부터 그런 소재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 소재 똑같이 나와요.
근데 입시 영어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온다? 흡연, 건강에 뭐 안 좋다. 이런 거는 사실 중딩된 거고, 흡연에 부과되는 국가세금에 대한 재정 효과. 이런 정도의 지문 난이도들이에요. 수준이 틀리다고. 근데 그걸 단어만 갖고 될까? 절대 아닙니다. 이 논리를 알고 계셨어야 돼요. 제일 먼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점을 아셔야죠. 오케이? 자, 보시게 되면 한국어는 어떻습니까? 나는 파워를 좋아한다. 선생님 이름을 넣었어요. 닉네임이야. 닉네임 넣었는데 좋아한다라는 말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지 않길 바래. 오케이? 나는 파워를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영어는 어떻죠? I like power라고만 써야 됩니다. 그쵸? 어떤 특성이 있죠? 우리나라 말은 아무렇게나 위치를 바꿔도 100% 이해가 됩니다. 나는 파워를 좋아한다. 좋아한다 파워를 나는 좋아한다 파워를 나는 좋아한다. 이해가시겠습니까? 야, 지금 뭐 이해 간다 안 간다도 없잖아. 당연한 거야. 그런데 영어는 어떻습니까? I like power라고 써야지만 반드시 상대방이 알아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바꿔버렸어. 이게 앞에 나왔어. 그럼 이게 갑자기 뭐가 돼? 여러분이 아시는 명령문이 되죠. 나 파워 좋아시켜. 이상한 말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뭐 파워 뭐 I like 뭐 이래버리면 원래 문맥과는 굉장히 이상한 말이 되죠. 다시 말하면 영어는 절대로 자리를 바꿀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바로 한국어는 구품사가 있고 영어는 팔품사라고 부릅니다. 딱 하나의 품사 차이죠. 그게 뭐죠? 조사입니다. 우리는 단어 자체에 조사, 은는이가와 같은 이것을 붙여줘서 조사형, 주어형 조사라고 그러죠? 이 자식이 어디를 가더라도 항상 주어입니다. 중간에 가건, 뒤에 가건, 앞에 있건. 우리가 보통 목적어를 이제 을르리라고 그러는데, 물론 이것도 대단히 나한테 호를 날 거예요. 우리 영어 선생님들 중에 보면 이제 목적어는 을을 붙이면 돼. 이런 미친 영어로 가르치는 사람들 많아요. 실제로 너희들 어디선가 선생님 강의 듣기 전에 그런 얘기들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내가 되게 슬픈 것들이 많아. 수동태 그러면 be 플러스 pp, 가정법 그러면 if, 시제 그러면 have 플러스 pp, 자동이야 자동. 내가 한번 물어볼게. 전국이 똑같이 나온다? 혁명 이러면요 애들이 자연스럽게 나와. 혁명 주동. 너네 그럴걸? 그러지 않아? 그러다 물어봐. 그거 언제 어디서 배웠어? 그러면 몰라요. 근데 혁명 주동이야. 제가 그것도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다 설명해 드릴 거고. 그런데 입에 붙었어. have, make, let 이렇게 하면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다 뭐라 그럽니까? 사역 동사. 그럼 동시에 또 뭐라 그럽니까? 왜 사역 동사를 외워야 돼? 뒤에 동사 원형이요. 미쳐버린다. 그런 애들이 7글자로 뭐가 됩니까? 생활보호 대상자가 된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공부하는 거야. 이게 사역인지. 멍청해. 이게 학생들이 멍청한 게 아니라 have, make, let. 여러분 원래 have가 시키답니까? 원래 have가 시키다예요? have는 무슨 뜻이야? 가지다라는 뜻이죠. make가 그러면 시키답니까? make는 만들다잖아. 근데 왜 얘가 시키다라는 사역 동사가 됐을까에 대한 근본적 설명을 선생님들이 해줘야죠. 어떤 선생님마다 난 동사 원형 나온다라고 설명한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궁금하지도 않았지. 여러분은 그랬을 거야. 그걸 알고 가셔야 돼요. 라고 했었을 때 어쨌건 이런 조사를 붙여서 한다. 이건 뭐 나중에 울먹지만 어쨌건 얘는 자리를 어디든 간에 목적어가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우리는 다자가 붙어버리는 동사형이 돼서 어디를 가도 동사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영어는 반드시 뭐가? 자리가 결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문장 앞에 나오는 이 자리를 앞으로 여러분들이 잘 들으세요. 자리라고 내가 얘기를 할 경우 자리라고 얘기할 경우 이게 보통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자가 붙는 경우가 많아요. 주어, 보어, 목적어, 목적보어 라는 말들은 자리를 얘기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자리에, 즉 주어 자리에 이런 표시로 해서 이건 subject의 약자죠. 이렇게 쓰여지고 있고, 얘를 보통 우리가 동사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쓸 때는 이제 verb의 약자죠. 요 앞글자를 써서 동사. 그 다음에 우리는 얘를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오라고 그래서 object의 약자죠. object의 약자인데 목적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그럼 네. 영어는 반드시 이 자리에 들어가는 품사가 결정돼 있어요. 품사가 결정돼 있습니다. 이거에서부터 바로 단어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 파워복화 보시죠. 제가 분명히 여기서 설명하는 것들이 많아요. 왜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힘들어지는가? 내가 여러분들 아마 상담하거나 공부할 때 이런 얘기 했었을 거야. 내가 굉장히 비난하는 어휘 중에 대표적인 게 뭐 있죠? 우선순위, 영단어, 능률복화. 아마 여기서도 분명히 했던 학생들이 있을 거야. 내가 왜 비난하느냐? 하나의 단어, 하나의 발음 기호, 하나의 예문, 한두 개의 뜻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2,000 몇백 개 그걸 또 무작정 하루에 50개씩만 외우고 학원 같은 데서 빵꾸 뚫어가지고 막 써라 뭐 안 외우면 집에 안 보낸다 이딴 식이 듭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이죠. 어떻게 인간이 하루에 단어를 5개씩 외웁니까? 5개 이상 못 외워요. 어떻게 50개 이래 그 암기니? 안구 정화 운동이지? 다음날 때문에 기억나니? 어디선가 본 듯한데 친숙하긴 한데 뜻이 안 돼. 그게 암기한 거니? 그러니까 애들이 할 수 있는 영역, 그러니까 영어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웃긴 건 이 쌍놈의 새끼가 나중에 보니까 이상한 뜻이 돼버려. 잠시 후에 제가 다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선생님조차도 궁금함을 가져야 되는데 이 영어를 가르친다는 인간들조차도 궁금함을 안 가져. 화딱지가 났다니까. 그 원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이 주어 자리에는 무슨 품사? 명사라는 품사만 꼭 들어옵니다. 결정돼 있어요. 동사 자리에는 당연히 동사라는 품사만 들어오게 됩니다. 목적어 자리에는 반드시 명사라는 품사만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요, 우리가 보통 8개의 품사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어에서 명사, 동사는요, 컨텐서라고 합니다. 내용어. 나머지 형용사다, 부사다, 뭐 접속사다, 전사다 이런 것들은 펑셔널, 기능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기를 하실 때 가장 명확하게 들리는 게 바로 명사, 동사만 들리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명사, 동사만 있어도 의미는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지 그 말이 좀 드라이해지죠. 무슨 말인지 이해 안 갑니까? 나 목말라 물 좀 줘.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물로도 표현됩니다. 그죠? 나 너무 배고프다. 빨리빨리 밥 먹고 좀 푸겨야겠다. 나 밥 먹어. 의미 전달됩니다. 근데 굉장히 좀 하드한 언어처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됐어요? 형용사다, 부사다 해서 문장을 수식해주는 이 수식어가 점점점 길이에 따라서 늘어나는 거죠. 하지만 원칙은 뭐죠? 명사, 동사, 명사로 영어는 의미가 100% 전달이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여기서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오늘. 이것부터 먼저 갈게요.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마음대로 이동해가지고 무슨 의미든지 다 전달해 주는데 영어는 반드시 이 자리가 결정돼 있어. 근데 많은 놈들이 이딴 식이지. 내가 왜 복화를 욕했느냐? 패션 그러면은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패션 모릅니까? 다 알죠? 모르십니까? 다 알아요. 그럼 유행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고학년 되시면서 어떻게 나오죠? 패션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계속 유행입니까? 이 자리가 무슨 자리야? 동사 자리잖아. 그럼 동사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매번 스프링 나오게 되면 봄, 모르는 놈이 어딨어 세상에. 근데 학년이 높아질수록 여러분한테 뭐로 나와? 스프링 이렇게 튀어나오죠. 그럼 얘도 그럼 봄입니까? 봄이야? 이때 이 의미를 알았어야지. 그게 바로 단어 공부를 한 거야. 어휘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인간이 10개, 난 진짜 10개씩 외우는 애는 천재라고 봐. 나도 꽤 머리 좋다라고 그랬는데 난 진짜 5개 이상 못 올라가. 여러분 왜 그랬을까?
왜 여러분들 그렇게 됐었을까? 엄마들의 욕심이지. 엄마들의 경쟁력. 너희들을 위한 것보다는 다른 엄마한테 지고 싶지 않다라는 그걸로 더해! 막 이러면서 그때부터 너희들은 머릿속에 종양이 자랐던 거야. 그러다 지금 암으로 발전된 거고. 싫어하는 거야. 영어 보면 싫은 거야. 근데 이틀이 한번 만들어지면요, 재밌어요. 아,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사전도 찾아보게 되고 파악을 하게 돼요. 지금 분명히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뭘 갖고 있었어요? 발생하다, 발발하다, 솟아오르다라는 이런 뜻을 알고 있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를 하나 공부할 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파생되는 동의, 유사어들을 같이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다이어를. 근데 이 새끼가 또 어떻게 바뀌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럼 또추도 공부 안 하는 애들은 뭐라 그래? 새로운 단어 봐. 찾아보자. 찾아봐라 임마. 100% 나오나? 원형 나오지. 스프링이에요. 뭔지도 모르는 거야. fly 그러면 모르는 사람 있어요? fly 날다? 몰라? 다 알죠? 근데 이 새끼가 어디 나와? 이 자리에 나와. 그럼 뭐라고 할 건데? 파리라는 말이 나와야겠죠. 근데 조금 더 공부한 애들은 뭐죠? 남성형 쥐포 라는 이런 뜻까지 들어와야죠. 그럼 fly가 하나고 외워지면 최소 4-5개가 외워지는 거야. 같이 공부를 하란 말이야.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못 접근됐다는 얘기야 내가. 그럼 그 근본 원인이 뭐다? 자리 논리라는 거죠. 오케이? 내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겠습니까? 패션이 동사 자리에 가게 되면 만들어내다. 명사 자리 때는 당연히 유행이 될 것이고요. 방금 fly와 spring 다 얘기했었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이 뭘 말씀드린지 알겠습니까? 단어라는 것이 어느 자리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틀려진단 말이야. 궁금했던 게 대표적인 게 bear였어요, 선생님은. bear라는 건 나는 정말로 중딩 때까지 전부 bear 나오면 다 곰이었어. 그 하다 보니까 참다, 인내하다, 열매를 맡아, 운반하다, 나르다. 왜 이 새끼를 이렇게 될까? 난 진짜 궁금했었거든. 선생님 성격상 궁금하면 나는 못 참아요. 나는 개념이 정리가 안 되면 안 합니다. 선생님 과감해요. 그저 수학 안 했잖아. 두 형을 만나가지고 공부 좀 딱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 형이 들어오는 거야. 고라스 형이. 성이 피터예요. 이 형이 삼각형 갖고 지랄이야. 이 형 약간 변태다. 그러면서 뭐 삼각함수 막 이렇게 하면서 나 이거 왜 배우지? 그런데 자 어떻게 얼싸안고 막 이랬어. 사인 뭐 얼싸안고 알잖아. 사인 코사인 코탄제트 사인 코사인 뭐 알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좋았어. 근데 이 형 또 뒤집어 놓다. 코탄제트 코시콘트 막 이러면서 졸라 열받았어요. 근데 뭐 해보긴 해봐야 되는데 또 그 큰 형이 나타났어. 가우스라는 형이. 그래서 이 형들이랑 난 도저히 이 길을 못 가겠다. 라고 해서 수학은 내가 암기해서 시험을 봤었어요. 아니, 내가 뭘 배우는지를 모르겠었어. 이게 뭐 하는 거지? 내가 로고를 왜 하지? 지수함수 난 지수라는 애 여자 이름밖에 모르는데 막 이러면서 개념을 모르니까 모르겠어. 그러니까 근데 영어는 안 되잖아. 내가 문과였고. 영어는 좀 해야 되잖아. 그리고 영어는 좀 해야 있어 보이잖아, 사람이. 안 그러니? 지나가는 외국인한테 막 그러면서 빨리 얘기하면 있어 보여요. 사실 그래서 저도 그랬거든?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제가 미적분 가르쳐 드릴게요. 해봐라, 진짜. 이상한 새끼라고 그러지. 그래서 영어를 했긴 했는데, 영어 논리가 정말 궁금했던 거야. 왜 bear가 도대체 여러 가지 뜻이 될까? 왜 갑자기, 예를 들어서, will이라는 단어가 뭐뭐 할 것이다 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쪽에 들어와 있고, 그럼 이 새끼가 또 이상한 뜻이 돼버리는 거야. 왜 이럴까? 궁금했던 거죠.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아셔야 되는 건, 영어는 뭐가 고전된 자리 논리, 즉 영어의 생명은 자리라는 것, 이 자리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이 파생하게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발달돼서 배웠던 게 그래서 이걸 배웠던 거죠. 이건 뒤에서 또 설명하겠지만 잘 보세요. 이게 전부 다 뭘 얘기해 주죠? 이게 여러분들이 1, 2, 3, 4, 5 형식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자세히 보시면 뭘 얘기해 주는 거다? 전부 다 자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결정돼 있다는 거예요. 이동 불가예요. 우리는요, 얼마든지 이동이 돼요.
사실은 오형식을 여러분들이 오형식이 아닙니다. 사실 저는 그 용어 되게 싫어하는데 어쨌건 여러분이 갖고 있던 기본 상식적으로 오형식이라는 용어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오형식이라 내가 설명을 드리는데 오형식을 배웠던 첫 번째 원인은요. 자리 논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이 원리를 얘기해 줬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I, my, me, my를 배운 거예요. 반드시 I, my, me, my는 뭐가 붙었습니까? I 주격, 주어 자리에는 이런 형태로 띄어라고 결정을 해준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이해가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거 이제 뒤에서 이제 설명을 할 거고, 자, 앞으로 내가 수업을 할 때 여러분들한테 계속 반복해서 물어볼 거야. 아마 이 책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가지고 물어보는 게 뭐야? 영어의 생명은? 그럼 여러분 자리라고 나오셔야 됩니다. 선생님만 쓰는 여러 가지 독특한 언어들이 있어요. 오케이? 영어의 체제를 잡아주려고 내 독특하게 쓰는 거. 그런 것들을 내가 반복해줄 때 입에서 계속 반복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암기하려고 들지 말고 체득해. 영어는 절대로 have가 할 수 없지. 우리가 원어민이야? 우리가 원어민이냐고. 몽골애가 한국어를 가져갈 수 있어? 못 가져가야. 나 영어 꼭 잡을 거야. 어떻게 잡아? 우리가 원어민도 아닌데. 영어는 뭐예요? familiar입니다. familiar. 친숙한 거예요. 체득한 문이에요. 만들어진 걸 내 몸에다 넣는 거예요. 그럼 뭐밖에 없습니까? exposure. 노출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노출합니까? 나는 여러분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어요. 난 너희들이 오늘 반드시 복습한다는 걸 정말로 안 믿어. 너희들이 오늘 가서 복습하는데 너는 어때? 당연히 복습해야지 해놓고 가서 뭐합니까? 내일로 미루고 주말로 몰았다가 퍼져 자게 돼 있어. 그래서 나는 복습을 하는 얘기 안 해. 그리고 복습도 안 시켜 사실은.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예습이야. 원래 공부 못하는 애들이 복습해요. 근데 굉장히 성실한 거죠. 복습을 왜 안 하느냐? 이유가 있어. 책에 다 써있거든? 책에 써있거든? 필기한 게? 그 집에 가서 또 봐. 졸라 짜증나. 그 시간에 알거든. 아, 아까 설명한 거. 아, 에이씨. 예습은 몰라. 그래서 궁금해. 그래서 집중도가 높은 거야. 하지 말고 싶은 건 하지 마. 내가 얘기하는 건 수업 시간에만 다 먹어버리면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느 정도 수준되면 스스로 재밌어서 하게 돼 있어. 내가 그렇게 했어. 재미가 없는데 야 아무리 노력하는 애도 누굴 못 이겨? 아무리 노력해도 못 이기는 애가 누구야? 재미를 갖고 하는 애를 절대 못 이긴다잖아. 자, 10분의 예습이 1시간의 복습을 이긴다. 예습을 좀 해오셔요. 예습은 내가 원한다. 자, 어쨌건 복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간에 완전히 먹고 의문을 가지란 말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한국어는 여러분 책이 있는 대로만 쓴 겁니다. 우리는 산책을 갈 예정이다인데 갈 예정이다. 우리는 산책을 우리는 갈 때 다 우리나라 말은 연결이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영어로 쓰면 we are going to take a walk 이렇게 써야지 의사소통이 되지. 이게 to take a walk, are going, we going to take a walk, 이런 자체가 말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근본적인 것은 영어의 생명이 자리다. 자리 어순 논리에 빠져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자리에 알맞은 품사만 결합된다. 자리에 알맞은 품사만 결합된다. 어떤 자리?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동사 자리, 보호 자리. 여기에 각각에 알맞는 품사만 나오게 돼서 다의어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을 갖게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정말로 의문스러웠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보통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하시고 대부분 단어 검색하실 때 스마트폰 이용하시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폰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사실 내가 굉장히 욕해요. 굉장히 욕합니다. 욕하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시대 트렌드가 그러니까. 우리 때는 어떻게 됐어? 아마 부모님들이 공부했던 서재를 가시게 되면은 옛날 뭐 그 사전 이따만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걸 항상 들고 다녔었어요. 수업 시간에 그게 없으면은 선생님한테 막 딱이 맞을 정도였어요. 영어 공부하는 새끼가 어떻게 사전이 없냐고. 그래서 우리는 사전 빨리 찾는 배틀도 하고 그랬었다고. 이 알파벳도 하고 진짜로 그렇게 놀았었어요. 근데 지금 왜 내가 그걸 비토하냐면 대부분 애들이 이제 다전을 보게 되면 여기 발음 기호가 나오지 않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뭐가 나오냐면 1, 2, 3, 4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니들은 전부 다 뭐 하냐면 요거 봐, 요거 본다고. 아, 이거구나. 그래서 딱 하는데 중학교 때는 돼. 고1 때도 돼.
고2, 고3 올라가면서부터 이상한 거야. 다시 말하면 이런 시그널들은 앞에서 1, 2번이라고 나오는 이런 것들은 가장 빈번하게 쓰는 빈번어예요. 오케이? 근데 밑으로 내려가서는 뭐야? 학문적으로 높아질 때 쓰는 고급적 단어예요. 그러니까 입시 영어에서는 사실은 4어, 5어, 6어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알고 가셔야 돼요. 근데 어쨌건 이렇게 되고 또 얘가 이제 N자 써 있는데 뒤에는 V자 써 있고 또 밑에는 I자 써 있고 왜 이럴까? 어? 우리 한글은 곰이면 곰이야. 곰이 갑자기만 참다 인내하다 운반은 이렇게 될 수가 없어. 영어는 그게 돼버려. 난 정말 궁금했다니까. 여러분 어때요? 안 궁금해요? 이제 좀 궁금하지? 너 혼자 궁금해라 이 새끼야 뭐 이런 거야? 어? 안 궁금해? 아니 진짜 그렇잖아. 아 진짜 궁금했다니까 나. 그런데 어쨌건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개 이렇게 대단히 많이 간단 말이야. 이거 왜 이랬을까에 대한 원리를 찾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 원인이 여기 있었다라는 거고, 근데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으로 보다 보니까 맨날 이것만 보고 끝낸다고. 그게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아 이게 이런 시그널이란 표시구나. 이해 가셨습니까? 이해 가셨습니까? 이해 가셨습니까? 진짜입니까? 확실합니까? 알겠습니다. 사실 뭐 뇌라는 걸 갖고 있으면 뭐 이 정도는 다 이해하죠. 영어 나온 것도 없잖아. 그잖아요. 네. 되셨죠? 자, 그래서 써드릴게요. 주어 자리에는 반드시 뭐만? 명사라는 품사만 나옵니다. 오케이? 동사 자리에는 당연히 동사가 나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호 목적어, 목적어 이 자리에는 반드시 무슨 품사? 명사입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보시면 이 보호라는 자리에요. 우리가 영어에서 딱 두 가지거든. 이형식과 오형식을 얘기하는데 뭐 주격 보호라고 얘기를 하고요. 목적격 보호라고 얘기하는데 얘 두 개만 뭐가? 형용사가 나올 수 있어요. 바로 이 새끼가 여러분을 무지하게 괴롭힙니다. 사실은 이게 수동태였다라는 걸 몰라. 수동태면 무조건 B 플러스 PP지. 또 수동태는 B 플러스 PP밖에 또 몰라. 또 이 똘추들이 개 플러스 PP부터 P 플러스 PP부터 터 플러스 PP 상당히 많은데 그냥 그렇게 쓰는 거야. if 그럼 너희도 다 가정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if는 기본적으로 이러면 입시 영어로 지를 때는 세 가지 뜻을 알고 와야 돼요. 중딩때 사고방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접근은 되게 쉽죠. 이게 지금 어려운 게 하나도 없잖아. 그러나 굉장히 깊이 있게 갈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겠습니까? 오케이? 예. 그래서 이렇게 자리 논리가 돼가지고 단어가 어떻게 들어가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모든 단어들은 당연히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자, water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럼 water 이 자리에 못 들어옵니까? 들어올 수 있어요. want 이 자리에 들어오죠? 그럼 want 이 자리에 못 들어올까요? 들어오죠? 이때는 명사의 의미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where이 여기 들어왔어. where은 매우 잘 뭐 이런 건데? 근데 이 자리에 들어왔어. 그럼 얘가 무슨 품사란 거야? 명사란 거 아니야. 그럼 우물이란 뜻이 나와야 돼요. 이게 실력이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 이유는 뭐다? 영어의 생명은 자리에 따라서 품사가 바뀌어지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여러분이 아시는 단어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자꾸만 여러분들한테 아까도 좀 그 특정 출판사를 욕해서 조금 죄송하긴 한데 죄송하진 않아요. 욕하고 싶어요. 정말 잘못됐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단어는요 95% 이상이 95%가 명사가 되는 놈은 동사가 되는 놈이 명사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이것들조차가 잘 호환이 안 되니까 동명사랑 새로운 개념이 나온 거고요.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그 왜 썼는지에 대한 이유들을 생각해 보라고. 이걸 왜 배워야 되나? 정말로 내가 물어보면 몰라요. 관계대명사 그러면 후위치대. 앞에 선행사. 환장한다, 진짜. 근데 과연 학생의 잘못일까? 아니라는 거죠. 어린 학생들도 이해력이 좋더라고요. 아니, 우리 애들 내가 어린 애들도 한 번 했는데 못 알을까 그랬는데 역시 이해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뭘 느꼈지? 야, 역시 나는 정말 잘 가르친다. 야, 정말 나는 확 새끈하다. 이런 걸 느꼈어요. 됐어요? 자, 요렇게 얘기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거에 대해서 뭐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오케이. 잠깐 쉬었다 가죠. 오케이? 네.